So break my heart and save my soul, 'cause I'm never gonna let you go. Wanted to die, no. You keep my heart from beating. 스타식스 GS 슈퍼토너먼트 시즌2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현장을 찾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이벤트입니다. 취업풀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가 모두 끝나면 선물 추첨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 하셨던 GSL 시즌별 유니폼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덧붙여 아프리카TV 전자오락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행 중인 온라인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이벤트 안내해드렸고요. 앞서 4강 1경기에서는 이병열 선수가 3대2로 이신영 선수를 꺾고 감격적인 결승에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4강 2경기인데요. 슈퍼토너먼트 시즌1 우승자 김준호 선수와 2017년 자신의 징크스도 깨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4강 2경기입니다. 여기도 참 만만치가 않죠. 오늘 이 4강 2경기에 나서는 두 선수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자신의 오랜 인간 상성을 꺾고 이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이 기뻐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죠.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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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다리는데. 네, 어제도 늦게 경기하시고 네. 오늘 이렇게 결전을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네. 컨디션 괜찮으세요? 그냥 좀 전 경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네. 좀 지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김준호 선수는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피곤하실 텐데 저 아주 좋습니다. 컨디션 좋아요?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두 선수 참 재밌는 게 박명우 선수 네. 우승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좋은 경기력 보여주면서 올라왔는데 들여다보니까 또 한 명의 인간 상성이더라고요. 좀 이번 시즌은 좀 그럴 운명인가 봐요. 좀 네. 인간 상성인 선수분들을 많이 만나는 네. 그런 때인가 봐요. 아예 그냥 컨셉으로 잡고 인간 상성 다 극복하는 그런 슈퍼토너먼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준호 선수 네. 15대 30 이 정도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박영우 선수에게 유독 강하신데 쉽던가요, 상대가? 딱히 그런 건 아니었고, 네. 령우도 잘하는 선수인데 제가 스타일을 좀 파악해서 그걸 이용을 잘해서 그랬는데 최근에도 많이 져가지고 이제 영우가 좀 약한 척 하는 거고, 제가 또 상대 전적 유진이한테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네. 심정을 알기 때문에 엄청 연습 많이 해왔을 것 같아요, 영우가.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 준비 시간이었는데 15대 30이라는 그 스코어를 김준호 선수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전승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자신에게 약한 박영우 선수가 4강 상대고 최고의 상대 아닙니까? 네, 일단 최고의 상대까진 모르겠는데 최고의 대회인 것 같고, 저한테는 네. 슈퍼 토너먼트에서만큼은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항상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자신감도 많은 것 같아요. 자, 박영우 선수 4강 경기력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 기대해도 네. 되죠? 근데 준호 형이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좀 두렵긴 하네요. 지금. 그래요? 네. 자, 그런 표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병열 선수의 상대가 될지 저희도 무척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차게 각오를 들으면서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우 선수가 들려주시죠. 좀 윤수 형도 어렵게 이기고 올라왔는데 준호 형도 이제 제 옛날 인간 상성이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이기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 상성 또 한 번 깨 보이겠다 말씀하셨는데요. 김준호 선수? 네, 상성 지키면서 쉽게 결승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성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여줄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병열 선수의 상대는 과연 누구일까요? 슈퍼토너먼트 시즌2 4강 2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클래식 GSL 슈퍼 토너먼트 시즌2 이어서 4강 두 번째 매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영우 선수와 김준호 선수 여기서 만났거든요. 사실 근데 예상은 안 갑니다. 인간상성이라고 불리우고 있고 김준호 선수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박명호 선수의 기수가 밀리지 않고요. 프로토스는 워낙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준호 선수가 최근에 졌는데 네. 이런 부분들은 박명호 선수가 웃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2017년 오프라인 성적만 따져봤을 때 3대2예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역대 상대 전적이야 뭐 가져간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박명호 선수의 최근의 기세 그리고 박명호 선수가 특히나 프로토스를 상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엄청난 운영 능력인 김준호 선수가 인간 상성이라고 해도 이게 막상 오늘부터 보면 이게 좀 약간 다른 내용과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박영우 선수의 이 적을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상대 종족전 5경기의 또 결과인데요. 3승 2패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박영호 선수는 최근에 이제 김대엽 선수에게 3대4로 패배를 할 때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정말 잘했지만 김대엽 선수의 그 탄탄한 수비력과 공격적인 플레이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는 그런 점을 좀 파고 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선수 간의 그 대결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오프라인에서 5번 만났거든요. 네. 하지만 뭐 그대로 그 결과대로 그 전에 뭐 해왔던 거대로 그대로 가는 건 거의 없어요. 변수가 있다면 김준호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박명호 선수는 하던 대로 잘 할 것 같은데 김준호 선수는 올해 중반까지 저그를 상대로 경기했을 때 어떻게 졌냐면 초반에 무리수 두다가 사실 그렇게 안 쓰는 빌드 쓰다가 지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아마 스스로도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빌드를 써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대테란전이나 대포르투전에 있어서 김준호 선수가 올인 일변도가 아니라 운영 잘하고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대저그전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바뀐 김준호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씩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김준호 선수거든요. 어센션, 오디세이, 맥크리퍼, 에컬라이트, 어비셜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경기를 끝나서 1사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사강 두 번째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저그 진영 박영우 선수. Dark. GSL에서 지금 우승하는 게 이 선수의 최종 목표거든요. 이 슈퍼 토너먼트의 결승까지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번 경기 잡아야죠.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Root Gaming. Hero. 엄청난 연습량을 자랑하고 있는 김준호 선수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최근에 폼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폼이 참 많이 올라왔고 저그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딜레마는 있습니다. 최근에 투 우간 예언자라는 빌드가 저그전을 상대로 다시 한번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항상 이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빌드는 운영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박영호를 상대로 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렇죠. 이거 그림을 정말 잘 그려주셨네요. 와 여기는 와 이거 이야 뭘까요? 네. 좀 김정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늘 경기를 치르는 김준호 선수. 카드 캡터 GSL 고3은 역시 또 직관. 저분 축하드립니다. 잘 오셨어요. 이 두 분에게 배지 선물 드릴게요. 그렇죠. 배지 선물 수능을 한 드리겠습니다. 달 남겨두고 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 수능 보러 가실 때 배지 착용하고 가세요. 네. 대박 기원합니다. 네. 근데 일단 경기를 봤을 때는 김준호 선수가 투간 예언자 플레이를 연습을 많이 해왔을 겁니다. 요 근래 들어서 레더 경기를 보더라도 항상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박영호를 상대로도 보여줄 텐데 박영호가 그런 예언자 플레이 진짜 잘 맞거든요. 그래서 모든 빌드가 투간이 아닌 찔러주는 플레이도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확실히 박명호 선수는 요즘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원래 가난함의 상징이었거든요. 거의 모든 저거 다 합쳐도 가장 일벌레 초반부터 안 찍고 정찰하고 병력을 찍는 플레이를 선호한 선수 누구냐면 박영호였는데 그런 박영호 선수가 트리플입니다. 정말 부유하게 출발하고 있어요. 네. 배를 불리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5간 올리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사실 트리플을 짓더라도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겠죠. 굳이 무리해서 가난하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더라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트리플을 가져간 만큼 수비할 동선이 많아졌거든요. 이런 건 공격적인 김준호가 적극적으로 늘어줘야 되는 겁니다. 무난하게 흘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올인을 이제 요즘 다시 안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공격 자체를 초반에 안 한다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의 주특기 이제 견제, 그러니까
컨트롤 유독 프로토스 중에서 소수 유닛 컨트롤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예언자 준비하고 있고 추가 사도까지 생산합니다. 일단 지금 사도 한 기로 찔러주면서 앞마당 지역 쪽에 가스 추가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가스를 안 짓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오고 있었던 투우간 예언자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예언자 트리플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박영우 선수가 트리플을 대놓고 지은 만큼 마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네. 들어가서 지금 정찰하고 있는 박영우 선수고요. 지금 타이밍에 융화소가 지어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아예 안 짓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지어졌으면 오히려 프로토스의 극단적인 빌드를 좀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딱 지어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여기서 갑자기 막 관문이 늘어나서 올 가능성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박영우 선수는 견제, 그러니까 가벼운 견제만 맞고 일벌레를 찍을 수 있는 여유는 찾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후에 공허 준비하고 있고 사도 견제. 그래서 트리플 지역 쪽에 일벌레도 많이 안 붙여둔 거예요. 이제서부터 붙일 겁니다. 앞마당에 최적화부터 신경을 써주면서 트리플 지역 쪽에 일벌레를 붙일 텐데 이 타이밍에 김준호가 한 번쯤은 더 찔러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사실 지금 잡혀도 괜찮거든요. 네. 황혼회를 지었기 때문에. 추가 관문 올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다음에 연결체를 짓는다고 하면 김준호 선수는 상대적으로 정말 안정적인 체제를 선택하게 된 건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박유 선수가 정말 유리한 경기가 될 뻔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렇죠. 여기서 트리플 가는 거 너무 안정적이에요. 타이밍 잡아요. 이게 앞마당에 가스를 지어두고 나서 채취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데 저게 들어갈 수 있다면 저 네. 타이밍을 잴 수 있다면 박영호 입장에서는 최고의 상황이겠지만 대군주를 끊어놓고 기난가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트리플 짓는 모션부터 김준호 그렇죠. 씨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박영호 선수가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플이 늦을 수 있는 것은 의심을 좀 할 만한 부분이긴 하나 지금 정기장 소모물이 써졌잖아요. 이건 보통 운영 가는 프로토스가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올인 갈 거면 오히려 저 에너지를 아껴놨다가 나중에 싸울 때 쓰겠죠. 이건 지금 김준호 선수가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올인을 간다 하더라도 원래 가던 타이밍보다는 반박자 느리죠. 더 느린 거는 앞마당 지역 쪽에 뭐 로공이라던가 전진된 수정탑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걸로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사도가 늦게라도 많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네. 예언자의 그 견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 견제 꽤 잘 먹혔네요. 지금 컨트롤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대군주를 확보할 타이밍을 약간 늦게 잡았거든요. 네. 프로토스가 운영을 간다고 하면야 그 정도야 별거 아닌데 타이밍에 중요한 상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몇 초의 차이가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히드라로 막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못해도 못해도 맹독충은 꼭 나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 맹독충 중지 자체가 아예 없지 않나요? 맹독충 없는 상태로 히드라를 최대한 빨리 생산하려고 한다면 네. 이건 사도 지금 7피씩 켜요. 이건 지금 벌써부터 양 차이가 나는데 공업 포효기로 시야 확보까지 하는 거라 저우가 도착할 때쯤에 한다? 네. 이건 못 막을 가능성이 훨씬 사도 커지는 겁니다. 19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프로토스가 그냥 운영 가는 줄 알고 예. 펄쩍수 내치졌어요. 이건 예언자 두 개에다가 공업벌기 찍고 막 그런 것만 할 줄 알고 계속 했었는데 네. 대공이 아니라 지상입니다. 자, 매너까지 좀 들어갑니다. 김준호에게 확신을 줬죠. 예언자가 개시를 뿌렸는데 아직까지 저거의 맹독충이라던가 히드라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서 경기를 끝내줘야죠. 초토화 시켜야죠. 타이밍 잡고 들어가는 이 사도병력 김준호 네. 선수. 지금 히다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글링과 다를 네.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몇 개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저거가 이걸 걷어내면서 운영을 간다면 불리할지언정 가겠지만 이거 자체도 못 막고 있거든요. 프로토스는 트리플 돌아가고 있어요. 그 사상 기록 보면서도 지었습니다. 여기서 경기를 못 끝내더라도 피해를 입히고 운영 갈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물량으로 지금 일꾼 다수를 지금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김준호 선수가 공호연수원 딱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프로토스 중에서 사도를 가장 잘 쓰는 것 같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빌드를 꺼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 공격 타이밍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어요. 강영훈은 이 사도를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회를 깨 부셔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가 흔들면서 또 히드를 다 줄여요. 동해번 쪽, 서해번 쪽 가면서 이 병력의 갱차수를 줄여놓고 있어요. 네, 사도를 정말 많은 프로토스 썼지만 그중에 가장 잘 쓰는 건 나라는 거죠. 네. 이런 진짜 김준호의 이 공격 판정에 타이밍 잡고 들어간 사도 공격을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19개의 사도를 투자하고 난 이후에는 모두 다 트리플 지역 쪽의 활성화와 인프라가 추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사도가 중반 타이밍에는 막혔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그 사도로 경기를 끝냈다라는 거 박영호 입장에선 잽의 게임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유의 김준호 선수의 그 공격 타이밍이 당했습니다. 김준호 선수가 그냥 사도만 찍었으면 또 모릅니다. 그랬으면 진다고 해도 박영호 선수는 그래 올인만 조금 뭐 조심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으나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김준호 선수는 사도를 보내놓고도 추가 확장 돌리고 가스 돌리면서 기사 탱크 올리면서
이 다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1차 공격에 끝난 거예요. 그만큼 김준호 선수의 공격 자체가 네. 다른 프로토스보다 뭔가 다른 그런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리한 칼날 같은 공격을 지금 보여준 김준호 선수고요. 일격을 허용한 박영우 선수예요. 거기다 어센션은 박영우가 정한 맵이었잖아요. 무난하게 운영하기 가장 좋은 맵이기 때문에 1세트부터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거였는데 1세트를 내주는 순간 2세트는 김준호가 원하는 오디세이고 통광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대결의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오디세이에서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적은 인형 박영우 선수. Dark. 김준호 선수 타이밍을 잊지 못하면서 1경기 내줬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0대1.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 Root Gaming Hero. 타전제에서 첫 번째 반짝이가 빛나면서 주도권을 가져왔어요. 그렇죠. 거기다 지금 언덕 위쪽에다가 관문으로 심시티를 했다라는 거는 풍광을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거겠죠. 원래는 이제 앞마당 아래쪽에 큰 입구 평지를 좁혀줘야 되는데 이쪽을 막았기 때문에 풍광을 가져갈 겁니다. 이러면 이제 박영호 선수 입장에선 예측이 가능하긴 하지만 또 풍광을 2시냐 7시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만 박영호는 당황 안 해요. 네. 오늘 경기를 펼치는 이 선수들. 오. 다 열어놨죠. 야, 이거 전부 다 열어서 대단합니다. 오. 오늘 경기를 치는 이 선수들이 이 블리즈컨을 가기 위한 준비, 특히 이병렬 선수가 그런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 반대로 히어로와 그 다크 이 두 명의 선수는 슈퍼 토너먼트 우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김준호 선수는 슈퍼토너먼트 시즌 1 때도 정말 압도적인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었잖아요. 슈퍼토너먼트, 단기 토너먼트는 나의 대회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겠죠. 단기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블리즈컨도 단기니까 네. 우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까지 진짜 오랜만에 이지 유니폼이죠. 이플지니어스 유니폼을 보네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풍광화물지대를 가져가는 패턴이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자주 나오다가 또 근래 들어서는 또 오히려 프로토스들이 피했어요. 변수를 안고 가는 것보단 결국 다시 저그들이 적응을 하면 또 그게 변수 자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의식을 할 수 있는 빌드는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쓰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김준호 선수가 이런 풍광 빌드를 쓴다라는 건 뭔가 약간 다른 양상의 경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원래 나왔던 거신이 아닌 또 다른 유닛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풍광을 2시 지역 쪽이 아닌 9시 지역 쪽으로 가져갔잖아요. 7시 지역 쪽으로 가져갔다라는 건 사실 올인의 의도가 그렇게 이거 때리면 안 되죠? 이게 결국에는 박영호 선수가 이걸 봤을 때마다 항상 해주는 플레이가 있어요. 진화장까지 지어주면서 링링으로 계속 몰아치거든요. 본인 쪽엔 저글링 드랍, 그리고 풍광 지역 쪽에는 맹독충과 함께 찔러주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해주는데 네. 저 수정탑을 자신의 프로브로 때려놓는 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오막이 다시 차는 속도는 뭐 인위적인 그런 그 회복 능력을 제외했을 때는 가장 이제 빠르다 보니까 금방 또 보충이 되겠죠. 네. 여기서 풍광 가져가고 난 이후에 로공 이후 반박자 느린 올인을 준비한다고 이거 했을 큰데요? 때는 일단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이 대군주 끊는 건 당연한 거고, 추적자는 본진 쪽에 있어야 돼요. 본진 외곽 쪽에 있으면서 입구 쪽에 수정탑이랑 관문으로 좁혀놨잖아요. 그 수정탑 위쪽을 또 관문으로 좁히는 겁니다. 이 위치를 그냥 냅둬두게 되면 맹독충에 그냥 뚫려버리거든요. 네. 저 위치를 그냥 관문으로 완전 틀어막아버리고 모든 병력 생산들은 풍광 지역 쪽에서 해줘야죠. 여기서 일꾼 데리고 와서 자원채취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긴 하지만 이제 보통 약간 숨겨졌었던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냥 이제 짓는 대로 지어주면서 이건 뭐 사실 알아도 상관없다. 뭐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체제이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여기다 짓는 건데,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외곽 쪽에 심시티가 되는데 사용이 됐다면 나중에 괴물충 몇 기만 준비되더라도 적의 입장에서도 손쉽게 공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박영호 선수가 대처 방법을 바꿨네요. 최근에 이제 박영호 선수가 이런 플레이를 상대할 때는 항상 링링이었는데 그런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김준호가 4강에서 이렇게 뻔한 빌드를 준비했다라는 건 내가 하는 플레이에 대한 대처를 또 준비해 왔다는 거잖아요. 네. 역시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바퀴속을까지 지어가면서 체제를 꼬우는 겁니다. 보통 이제 풍광 가져가고 거신만이 막 프로토스들이 준비했었잖아요. 달라요. 쓰긴 쓰고 로봇공학 시설까지는 올렸으나 불멸자 찍고 화원회를 올려버렸습니다. 이건 그래서 거신이 나왔을 때 가정에서 저그가 거기에 맞춤 대응을 했다면 나는 살짝 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공명사도보다는 돌진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돌진이 되면서 불멸자 돌진 감면서 우리는 공허유산 초창기 때
붙여 나와야죠. 네. 이게 오. 링링으로 몰아칠 타이밍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희가 막으려면 바퀴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카운터로 불멸자와 돌진 강전사를 보여주겠다라는 네, 거죠. 추가 관문 타이밍 지금 잡고 있죠. 돌진 개발 진행 중입니다. 불멸자 찍고 이게 있어요. 저글 바퀴면 거신 한 2개까지는 저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거든요. 약간의 상계 컨트롤만 해주면 그럼 뭐 인구수 뭐 150 이런 단위의 거신이 아니기 때문에 파고들어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바퀴를 세상에서 제일 잘 잡는 불멸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퀴 비중을 다시 낮추고 가스는 괴멸충으로 그리고 이제 광물은 저글링을 투자해주면 그럼 또 불멸자에 대해서 맞춤 대응 가능하죠. 네. 근데 김준호 안 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박영호가 준비했거든요. 와! 김준호가 통강 지역 중에 깍터치 하는 거 봤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병력이 적을 때 나와서 잡아먹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김준호가 지금 나와주면 절대 안 되죠. 네, 뒤로 반영 빼고 있습니다. 지금 개멸슛까지 대동하고 오거든요. 가뜩이나 괴멸충이 있기 때문에 파수기가 있어도 사실 수비가 조금 애매했었는데 그 수마저 줄었기 때문에 이 공격은 평소보다 더 세질 수밖에 없죠. 네.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돌진강전사와 집정관이 힘이 받습니다. 프로토스가 좋아지는 건데 그 전에 조합이 깨지게 된다면 저우가 이길 수밖에 없는 여기 거죠. 뒤로 없어요. 이미 최종판 갖춰두고 오는 병력이에요. 황제사 길막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괴멸충이 아직 안 모여있을 때 잘라먹겠다라는 거죠. 프로토스는 나와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CCT 때문에 코너에서는 절대 못 막아요. 그리고 이제 돌진이 됐기 때문에 불면차 컨트롤만 잘해주면 싸워볼만 하죠. 강전사는 네, 다시 한번 본인 쪽에서 생산할 수 있고. 자, 광전사가 지금 전면에 서주고. 자 조울링이 안 받쳐주면 괴멸충 광전사 밀립니다. 네, 점사로 하나씩. 이렇게 되면 질럿을 김준호 잡아줍니다. 선수가 잘 버틴 거죠. 불멸차까지 살았고 다시 한번 돌진 강전사를 찍을 수 있는데 박영호의 조합은 깨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저거 본질 보고 있어요 프로토스가. 네, 본질 보고 자, 있어요. 본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싸우거든요. 이거 분광기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되나? 분광기를 끊었다 하더라도 강전사가 이미 14기거든요. 그렇죠. 살을 주고 뼈를 치겠다. 한 집을 몇 번 맞으면 뭐 어때? 저게 본질을 알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 마인드입니다 김준호. 가장 중요한 자원줄 중심을 뚫어버리겠다는 그 계산. 거기다 불멸자를 끊었지만 강전사를 막을 수 있는 바퀴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들어가서 들어줘요. 또 중요한 건 저거 빨리 이거 자원수가 깨져요, 복구해야 돼요. 깨집니다. 지금 싸우는 와중에 프로토스는 풍광을 꾸준하게 돌리고 있는데 네. 저거는 자원수급을 하다 말다면 이러면 이거 자원수급 여기서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저가 본질이 깨지지만 않았다면 프로토스도 풍광이 돌아가긴 해도 이제 슬슬 말라가거든요. 말라가는 걸 보고 있는 상태로 앞마당에 연결치 없는 것까지 봤잖아요. 네. 조금 더 집착할 수 있었을 텐데 본진 쪽에 번식지가 날아간 게 적의 입장에서 정말 난해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에 병력을 찍자니 너무 애매해요. 그렇죠. 테크 건물이 좀 파괴되면서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박영호. 게다가 김준호 선수가 기사단 기록 보관서 올려주는데 이건 나중에 어떤 게 되느냐. 풍광 쪽 광물은 다 먹더라도 가스 건드리진 않았거든요. 가스 먹으면 집정관 엄청나게 또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병력 지어짠에서 오고 있는데 이미 병력 양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맹독충 없으면 저 광전사 못 잡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저 불멸자가 문제예요. 광자사만 오면 어떻게 컨트롤 되겠는데 불멸자가 지금 거의 보호막 온전하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타이밍을 잡으니까 네, 거기다가 집정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선액을 대동해 왔다는 건 시간의 곡을 쓰겠다는 거죠. 기환 용도가 아닙니다. 시간의 곡으로 바퀴가 광전사의 돌진을 못 피하게. 네, 컨트롤 못하게. 오, 오히려 자, 들어갑니까 이번에 21개 광전사. 와 근데 이거 지금 양에서도 프로토스가 앞서고 있죠. 조합만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강여우가 정말 침착하게 맹독충을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맹독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대시적 쪽에 피해 입는 순간 그렇죠. 이건 힘이 빠졌어요. 광전사에 돌려서 자원 채취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네,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어차피 부화장 때리고 있는데 나와야 되는 건 네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간은 이 프로토스 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맹독충은 집정관 불멸자에 박히면 망합니다. 광전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광전사를 녹여야 막을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 맹독충을 못 정리하면 개면. 이제 그럼 광전사가 앞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컨트롤 좋았죠. 김준호 홀드 컨트롤 계속해주면서 불멸자와 집정관이 맹독충을 녹였으니까 이제 싸워서 돌진 죽이면 되죠. 왔어요. 두 번째 타이밍. 오늘 완벽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김준호 선수가 박영호 선수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반짝이들이 모두 다 거들고 있습니다. 슈퍼토너먼트 지금까지 패배가 없어요. 단에 한판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 거죠. 네. 지난 경기 3대0 3대0을 만들어낸 김준호 선수 오늘 경기 2대0을 기록하고 있어요. 네,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 뭐 빌드가 좋은 선수도 있고 수비력이 일품인 선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선수가 있지만 김준호 선수가 다른 프로토스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소수 유닛 컨트롤입니다. 그 컨트롤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그 병력만으로도 적의 위협적인 공격을 막을 수 있었고 네. 그걸 막았기 때문에 분광기 하나 돌릴 여유가 생겼던 거죠.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좀 선호하는 김준호 선수 그 모습
그대로 이번 경기 1경기 2경기 잡아냈어요. 이렇게 됐던 박영호 선수는 원래 본연의 스타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조금은 가난할지언정 상대방의 체제를 모두 다 보면서 맞춰가서 김준호를 한 세트 한 세트 따낼 때마다 역전의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배를 불리게 되면 김준호 반짝이에 네. 그대로 당하고 3대0 스코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박영우 선수의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김준호 선수의 그 작전을 뚫어내면서 승리 찾아와야죠. 경기를 끝났습니다. 세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매크디포에서 세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진은 박영우 선수, Dark. 김준호 선수의 그 두 번의 타이밍에 경기 내줬어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박영우 선수,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Root Gaming Hero. 준비형 반짝이에 성공을 하면서 박영우 선수를 코너에 몰아넣고 있어요. 준비된 카드를 성공시키는 원래 이제 김준호 선수가 보여주는 플레이 중에 하나긴 한데, 원래는 유리했을 때 또는 한자이가 먹혔을 때 조금은 더 무리해서 경기를 쉽게 가져가려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끝내지 못하더라도 운영을 갈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막히더라도 운영을 갈 수 있었는데 박영우가 못 막은 거예요. 네. 그래서 김준호 선수가 최근 연습하는 패턴이 상당히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대단한 데든 여러 안 쓰는 네. 그런 그 그래요. 3개 드릴게요. 3개. 예, 하나 3개 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안 쓰는 조합이나 이 체제를 연습 때 굳이 그냥 써보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한 게 있었어요. 원래 지면 나가잖아요. 근데 김준호 선수는 체제에서 이미 먹히고 안 되는 상황인데도 지지 안 치고 끝까지 해요. 본진 엘리가 될 때까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안 풀린다고 해도 그 다음을 이어나가는 것 자체에 대한 연습도 꾸준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올인 빌드만 쓰고 뭐 성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었던 김준호 선수가 막힐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 다음 플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김준호 선수의 인터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얘기한 건, 원래 이제 피지컬은 좀 잘 되다 보니까 경기를 좀 즐기는 편이었다면 요 근래 들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한다 그랬거든요. 상대방이 뭐 할지 심리적인 부분과 함께 빌드 예측과 연습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슈퍼토너먼트에서 정말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하던 간에 김준호가 심리전에서 이기고 기본기에서 밀리질 않아요. 네. 사실 보면서 지는 게임을 연습한 선수는 거의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지는 것도 잘 지니면 나중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도 항상 뭐 잘 맞추면 또 뭐 좋긴 하겠지만 그 공부할 때도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처럼 약간 김준호 선수가 그런 식의 연습을 했는데 확실히 뭔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오답 노트를 만들었다고 봐야죠. 질 때 이제 왜 졌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당한 이유에 대해서 반복만 안 되면 되거든요. 근데 김준호가 상대 꼬이게 하는 방법을 진짜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진짜 말리게 하는 거는 김준호 선수 최고예요. 뭐 물론 이제 막 지은 부하장이기 때문에 박명호 선수가 과감하게 포기하는 작전도 역시 쓸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저그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하장. 그래서 완성되기 직전이라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완성이 됐는데 그게 파괴되면 최악인데, 그나마 이건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토스들이 저그전 할 때 최대한 우주관문을 빨리 올립니다. 사도도 안 찍어주고 차원관문도 안 눌러주고 일단 우주관문, 그 이후에 모선액이랑 사도랑 차원관문을 눌러주는데, 이런 식으로 모선액을 먼저 찍어서 달리면서 사도를 찍고 수정탑을 짓게 되니까 박영호는 매크드포라는 맵에서 주도권을 잃었어요. 이면 네. 원래 저그가 잡고 시작해야 되는 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김준호 선수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사실 부하장을 하나 견제했다고 해서 아주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견제하면 이거 사도가 광물 사이에 껴고 수정탑 안으로 못 들어가요, 저글링. 네, 이건 사실 완성이 된다고 해도 예언자 견제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점막이 늦게 깔리니까. 그런데 한 번 더 견제하게 되면 이건 조금씩 이야기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예언자가 나왔을 때 굳이 일벌레를 안 잡아도 됩니다. 포토스가 무리 안 하고 정치장 솜을 애벌레에 쓰기만 해도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과충전 한 번 정도 이거 걸리면 이제 끝인데, 여기서 막을 수 있느냐? 막아야죠. 근데 이거 지금 모선액 에너지 얼마나 있죠? 충전 한 번 더 돌아올 때가 슬슬 8 다시!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8 좀 정도 더 남았어요. 5 그리고 에너지 차고 있습니다. 충전 한 번 더 쓸 수 있는데 이거 그냥 포기하고 본진 쪽과 더 늘어나야죠. 네. 이러면 투자 대비 효율에서는 저그가 조금 한번 재미 봤죠. 그나마 결정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렇게 다시 한번 흔들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 입장에선
손해를 봤다 싶더라도 결국에는 또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네. 예언자와 함께 황혼회가 올라가는데 저그가 체제에 대한 태클을 완벽하게 막힐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오! 김준호! 오늘 김준호. 달라졌어요 우리 예. 김준호가. 그렇죠. 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박영호 선수가 황혼회를 예측해서 맹독충 둥지를 지었는데 진짜 많이 말렸죠. 네. 네, 이게 인간 상사 극복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천적인 김유진을 잡고 올라왔는데 그 김유진 선수의 장점을 자신의 무기로 들고 왔습니다. 네. 거기다 지금 사도세기 딱 대동해서 트리플을 지어버리니까 박영호 입장에선 황혼회를 취소했다는 생각 절대 못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공명사도가 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트리플 정축에 1번에 적당히 붙이고 한 50개 정도인 상태에서 맹독충 한 6, 7개 추가할 텐데 그 타이밍에 예언자가 트리플 깨러 와요. 네. 와 이거 집정관 모드처럼 아니 뭐 집정관처럼 둘이 합체해서 온 것처럼 원래 김준호 선수 잘해주는 거 기본에다가 김유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창의력까지 지금 더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박영호 선수로서는 상당히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상대를 좀 속이면서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김준호 선수는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이제 공허 하나를 던지면서 포자 촉수를 깨주고 예언자로 일벌레를 잡는 게 정석인데 이전에 과충전을 통해서 센터 지역 쪽에 부하장 체력을 많이 깎아놨어요. 이건 포자 촉수 안 맞는 범위에서 예언자와 공허표격기가 트리플 멀티 깰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박영호가 그리고 맹독충의 가스투자를 이미 했습니다. 이건 이미 벌써 김준호가 주도권을 꽉 잡은 상태예요. 네. 그래도 그럼 여기서 두 개씩 나오는데요. 살짝 스쳐 지나갔죠. 두 개까지는 보일만한데 네. 지금 세 개가 한 번에 보였다라는 건 이제 적어도 눈치를 챌 수 있어요. 네. 이거 수열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수열 두 방 있는데 자, 깨러 이거 가나요? 1.4로 깰만해 1.4. 보이거든요. 1.4 깼어. 자 깨고 확장 하나 박살내고. 그래도 이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세시적 쪽에 멀티 완성됐거든요. 센터 멀티가 깨지면서 사실 예언자가 한 4개 정도는 살아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예언자가 잡혔고 박영호가 그 이후에 가스 투자를 동지탑과 가면구덩이에 했어요. 이건 박영호가 당했을지언정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박영 선수에게 필요한 건 약간의 시간이죠. 체제를 정해놨고 자원 수급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건 소수의 터널기와 군단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소모전에서 적을 앞서 나가는 방법이 아직 그래도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예언자를 이렇게만 했었다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올인은 거의 없다라는 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김준호 선수가 약간 좀 타이밍을 빨리 잡고 싶어서 돌진을 눌러놨어요. 근데 지금 미리 생산해둔 예언자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데 저우가 저글링 돌리고 일벌레 찍는 거면 집중하면 안 되거든요. 여왕 다시 한번 생산하면서 포토스도 지어놔야 되는데 세시적 쪽이 지금 좀 텅 비었습니다. 이거 예언자 가서 또 이득 거둘 수 있어요. 자, 두 개가 더 추가되고 있죠. 네, 그래도 광전사라도 손쉽게 제거한 건 다행이에요. 광전사와 예언자가 같이 왔을 때 여왕이 많다고 해도 수율로 극복을 좀 못할 수 있었는데 예언자만 있다면 상대해볼 만하죠. 네, 여기서 이제 저그는 굴라까지 찍었고 동시탑이 완성됐을 때 타락기 소수 정도 좀 보여줄 것 같거든요. 또는 이제 뮤탈리스타 5개 정도만 보여줄 것 같은데 김준호가 거기에 또 많이 속으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속도도 괜찮은 건 팔가스를 진짜 빨리 가져가네요. 네. 근데 또 박영호 선수가 판단 좋았죠? 여기서 유닛을 더 찍어볼 만도 한데 견제 겸 정찰 가보니까 프로토스가 연결체를 짓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프로토스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병력을 쥐어짜는 건 당장 어렵다. 그래서 박영호 선수도 일벌레를 한 번 더 찍고 굴락이 준비될 때까지 공격 유닛을 그렇게 확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굴락에는 타락기 준비하고 있고 개세를 통해서 꾸준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타락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김준호 선수가 고위기사 찍은 거 폭풍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집정관 상태로 돌진검전사 몰아쳐도 좀 많이 세겠다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관문도 폭발하고 있는데 저우가 지금 많은 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굴락에 가스에 근접 공격에 대군주가 이제서야 눌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프로토스가 공격 주도권을 잃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추가 관문 더 늘리고 있어요. 추가 7관문. 근데 여기서 김준호 선수가 공격을 할 거라면 한 가지 정도는 챙기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에요. 예언자가 있긴 하지만 광전사가 너무 이제 비중이 높게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의 맹독충으로 산개 컨트롤만 잘하면 쌍욕 피하면서 광전사 정리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의 집정관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기회를 박영호가 드디어 잡았죠. 지금 당장에 이제 타락기를 보게 됐을 때 예언자에 더 이상 힘을 안 주고 있는데 전멸 추적자에 힘을 주고 있잖아요. 이건 폭풍과 함께 파수기 전멸 추적자로 히드라 찍는 저그라던가 네. 또는 감염충 찍는 저그를 카운터 치겠다라는 건데 울트라 리스크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울트라가 한 4-5개 정도 쌓이게 되고 여왕 수혈에는 지금도 모으고 있거든요. 한 번 카운터 제대로 칠 수 있어요. 네. 이거 프로토스가 조합 갖추기 진짜 까다로워 보이거든요. 저글링 맹독충은 기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면 불멸자를 지금 눌러주기는 좀 그렇고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하게 되면 울트라가 나왔을 때 지금 프로토스의 조합으로 울트라 절대 상대 못해요. 저 고위기사의 폭풍은 이제 맹독충과 히드라에 또는 감염충의 활류를 쓰기 위함인데 지금 울트라 5개 찍힌 거 프로토스 모릅니다. 이 상태로 어정쩡하게 나왔다가 이 병력이 잡힌다. 그럼 네. 저우가 훨씬 좋아요. 이거 가는 것처럼 하고 프로토스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있어 보여요. 11시 적에 연결체 지었으니까. 지금은 프로토스에게 조합이 갖춰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은 병력 가지고 센터 쪽으로 내려오는데 상대는 울트라 6개를 준비 중이거든요. 일단 프로토스의 조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11시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는데 이건 박용욱의 기회인 겁니다. 여기도 흔들고 여기도 흔들면 저리. 김준호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좀 큰데요? 예. 저쪽은 아니 최소한의 수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좀 너무 그 프로토스 손해가 크죠. 네, 여기 돌 깨고 들어가 보니까 울트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울트라가 들어갔을 때 폭풍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집중감과 불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예언자의 펄서공선은 좀 세죠. 수열이 있더라도 셉니다. 네, 하나 좀 잡고 뒤에 집정관이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게 있다면 울트라는 정신화 소물에 전혀 방해받지 않고 네. 수혈만 있으면 파고들 수 있죠. 근데 수열이 생각보다 안 들어갔고 예언자를 녹였음에도 불구하고 울트라도 녹았어요. 프로토스는 집중만 합체하면 한 번 더 타이밍 잡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어우. 자, 근데 수혈 프로토스도 가자니 조합이 오거든요. 깨지면 사이언 폭풍 이후에 마무리가 안 들어가요. 네, 인구수가 지금 확 줄었고. 자, 여기 병력 아. 걷어냈는데 병력 투자를 할 수밖에 이거 없었습니다. 정치상 소음을 이후에 사이언 폭풍 몇 번 약간 잘못 쓴 게 좀 치명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프로토스에게 시간을 조금만 더 주면 또 다시 한번 괜찮아질 수 있는데 이거 고위기사가 잡히게 되면 말 달라지죠. 네. 집정관이 없으면 저우가 몰아치는 걸 못 막습니다. 저 울트라 좀 들어와서. 이거 합체도 못 살려요. 네, 그냥 깨지죠. 지워버립니다. 울트라까지 준비하면서 들어오는 병력을 잡아내고 승리했다는 박용 선수.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어요. 초반에 이제 예언자와 함께 대동에서 피해를 입혀주고 센터 지역 쪽에 멀티를 깨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으나 예언자가 잡히게 되면서 박용욱의 기회가 생겼고 그 기회를 정말 완벽하게 잡아내네요. 역시 박용욱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추격의 시작을 선언한 박영우 선수예요. 네, 박명호 선수가 가난한 저그만 추구했으면 이런 경기 만들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초반에 손해를 봤음에도 일벌레를 충분하게 찍어주면서 부화장을 조금 더 앞당겨서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부화장 하나 정도 파괴되는 것들은 그렇게 큰 피해가 아니었던 거고요. 바뀐 박명호 역시 바뀐 이런 그 김준호 선수 상대로 빌리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략적인 움직임을 선보이면서 상대방에게 좀 타이밍을 뺏어보려고 우리 애를 쓰는 김준호 선수거든요. 상대방을 말리게 하기 위한 플레이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말려줬는데 결국 3세트에 졌다라는 거 에컬라이트는 운영을 한번 보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맵은 저그가 운영각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한 맵입니다. 네, 네 번째 경기 전장은 김준호 선수 골랐습니다. 에컬라이트죠.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4세트 대결이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파란색 저우진의 박영우 선수입니다. Dark. 두 경기 내주고 한 경기 찾아오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잡아내면 2대2 경기 원점을 돌릴 수 있어요.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입니다. Root Gaming Hero. 물량을 뽑아낸 박영우 선수의 그 움직임 앞에 마지막에 지고 말았어요. 박영호 선수는 체제 유연성이 진짜 좋죠. 이병렬 선수가 오늘 보여주는 슈퍼토너먼트에서 보여주는 플레이도 인상 깊지만 그 전부터 보여줬던 게 박영호다 보니까 굴락까지 넘어가고 난 이후의 플레이는 역시 박영호는 네. 진짜 세요. 박영우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고요. 네. 박영우 선수가 이거 뭐죠? 준비를 해왔네요. 예. 네. 갈았다라는 거겠죠. 그렇지요. 저가 프로토스를 갈아버리자. 네, 갈아버리자. 네. 믹서기를 표현해 주셨네요. 근데 저런 표현 되게 독특하네요. 저런 식으로 해주시는 외국분들이 거의 없는데 일단 빌드는 김준호 선수가 되게 아예 독특한데요. 이 맵은 뒷마당에 멀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땡더블도 진짜 많이 하는데 투가스의 입구 쪽을 막았습니다. 이거 설마 위치를 봤을 땐 전진 우주 관문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10시 쪽. 뭐가 지어져도 저그는 지금 사실 몰라요. 네. 저그 입장에서 머릿속에 일단 관문 더블 내진 땡 더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군주가 달려가고 있긴 한데 이 맵이 멀잖아요. 네. 절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원을 모은 이후에 그렇다고 해서 좀 약간 이제
먼 맵이라고 해도 이제 정찰을 빨리 가는 선수들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그는 일벌레 정찰을 그렇게까지 안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저그란 종족의 그런 특성을 김준호 선수가 생각을 해서 빌드를 짜온 거죠. 투사도로 찔러주는 플레이는 에컬라이트에서 나올 수 있는 빌드긴 한데 원래 이거 19대 탐사정 씌워주면서 뒷마당 가져가고 투사도 찍는 게 정석이거든요. 근데 탐사정을 꾸준히 찍으면서 투사도로 찌르는 거라 저그가 아 그냥 투사도로 찌르면서 운영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자까지 바로 오거든요. 사도 좀 오. 내려가고 여기다가는 우간이 야, 지어주겠습니다. 부화장 지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흔들리게 될 수 있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원래 이 맵에서는 노가스 상태로 트리플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박영호가 역시 안정감 있게 가스를 먼저 채취해주면서 발업이 된다는 거. 사도에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이건 오. 예언자에만 안 흔들리면 되는 거죠. 참 신기하게 박명호 선수 부화장을 지어놨는데 또 일벌레는 찍다가 말고 경영 미리 찍었어요. 취소 못했어요. 취소 못했어요. 이거 저걸리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도가 무조건 흔들어놔야 되거든요. 이게 잡히고 나서 예언자가 얼마나 일벌레를 잡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도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예언자의 부담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프로토스 연결체 이제 짓고 있는데 저거는 트리플 지역 쪽이 더 빨라요. 이거 사도가 허무하게 잡히면 네. 예언자도 여왕에 막히거든요. 그나마 여왕이 지금 사도 견제하느라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면서 비어있는 기지가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근데 여왕이 앞마당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특히나 전막도 안 이어져 있어서 이거- 네. 아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이씨, 내려가면 쉽게 할수 있어요. 여기서 아 이거 예언자 바로 반응해야죠. 바로 반응해야죠. 일벌레 몇 개나 잡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빼야죠. 몇 개나 잡느냐. 하나, 둘. 셋. 이거 5개 이상 잡으면 김준호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오, 6개, 지금 6개. 그리고 앞마당 비어있으면 여기 또 예언자도 아, 추가로 여덟 달려있고 개. 쉽게 말하면 초대박 쉽게. 완전 대박, 초대박. 야, 이러면 사도가 허무하게 잡힌 게 전혀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예언자 한 개 더 생산해주면서 불사조와 함께 또 후반 운영을 바라보는 게 김준호라 이 저글링도 똑같이 피해 입혀줘야겠죠? 한 번쯤은 탐사정을 잡아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흔들어줘야 돼요. 저그는 이 저글링이 할 게 너무 많아요. 이게 평소의 저글링이 아닙니다. 지금 전진 건물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거에 찾지 않고 온 저글링이라서 큰 피해를 줘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정을 생각보다 잘 잡았거든요. 저글링 10개가량 투자해서 탐사정 4개, 1개 더 잡을 수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트리플이니까. 네. 이 저글링이 소비가 되면서 또 저글링을 찍어내는 이제 과제가 있죠. 왜? 전진 건물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그쪽에 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서 확인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이제 파괴까지 했을 때 더 완벽하고요. 그리고 예언자 2개거든요. 사도 3기가 거의 풀업됐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력할 거예요. 저글링만으로는 저거 못 막습니다. 이거 여왕과 함께 대동돼 있어야 되는데 네. 예언자는 사도와 함께 있어야죠. 이거 여왕이 있어야 맞거든요. 근데 전막이 아직 안 이어져 있어서 본진 쪽과 함께 흔들어줄 수 있는 타이밍은 있어 보여요. 네. 저글링은 꽤 들어갔어요. 많긴 해요. 그래서 적어도 여왕과 함께라면 혹은 포츠스 끼고 싸움을 해볼 만합니다. 그 무조건 끼고 싸워줘야죠. 지금 저글링 이렇게 한두 개씩 있는 것도 아파요. 저글링 추가로 더 찍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시간이 더 걸리면 이제 일벌레 찍는 타이밍을 한번 프로토스가 빼앗은 거죠. 그래서 운영으로 넘어갔을 때 나쁠 게 없어집니다. 프로토스가 이제 탐사정 찍을 때 적어도 일벌레를 찍어주게 되면 사실 지금 저거 일벌레가 50개가 넘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도 3기로 압박한 게 진짜 좋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글링 거의 20개 넘게 찍어서 일벌레를 잘못 투자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찾아야 일벌레 돼요. 추가. 저걸 찾아야 이후에 또 다른 건물이 저기에 있는지 병력 소환이 되고 있는지 우주 건물 유닛이 더 찍히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걸 모르게 되면 적어도 일벌레를 눌러주면서도 뭔가 이상함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 트리플을 지켜줘야겠죠. 김준호 선수 트리플을 돌려야만 황혼회가 완성됐을 때 공명은 눌러주면서 흔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 드디어 찾았네요. 황혼우회가 지금 완성이 돼가고 거기다 로공입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 정보가 필요했어요. 하나는 불사조가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지 혹은 저기서 관문 유닛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저기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에요, 프로토스는. 근데 김준호 되게 김영호 선수 되게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이 저글링으로 이득을 거둬주고 있긴 한데 프로토스가 뒷마당에 가스 채취 안 하고 있어요. 관문 먼저 늘렸고 분광기 있거든요. 이거 공명호 선수 한번 더 반박자 빠르게 올인을 가는 건데 저그가 맹독 충동지 또 안 지으면 어센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정치가 그래서 가야 되죠. 네. 추가 육관문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불사조 때문에 대군주 한번 잃은 것도 있고 이전에 일벌레 잡힌 것도 있다 보니까 괜히 대군주 잡힐까봐 두려워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야죠. 이건 모르면 막기 되게 힘듭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저 뒷마당 지역의 대군주 한 개가 잡혔어야 되는데 살아있다 보니까 지금 살짝만 찔러주더라도 가스 채취 안 하네? 그리고 감시군 주면 관문까지 볼 수 있거든요. 일벌레를 더 이상 안 찍었을 때 막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게다가 히드라리스크를 미리 누르는 것도 다행입니다. 이거 눈치 봐서 누르려고 하다가 분광기가 자리가 잡히고 나면 이거 알아도 난리 나거든요. 하지만 히드라리스크가 지금 나와준다면 처음 분광기가 약간 적극적으로 파고들려고 했을 때 위상 모드 한번 잘못하면 그거 끊어주면서 올인 막을 수 있어요. 방역 판단 진짜 좋아요. 뒷마당 가스 없는 거 보자마자 입구 쪽에다 가시축수 3개 짓고 있습니다. 이건 히드라 바로 찍어주면서 일벌레 투자 잘하는 겁니다. 한 번만 막으면 되거든요. 네. 첫 타이밍만 버텨내면 박영호의 물량이 훨씬 더 폭발적이죠. 히드라 계속 짜내고 있습니다. 9개씩 생산 지금 진행 중이죠. 변수가 있다면 반대쪽 자리 잡다가 어느 한 군데가 갑자기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도가 사이오닉 이동으로 본진 가면서 입구 쪽을 타수기로 막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그는 근데 영화 공격 끝까지 잘해놔야 돼요. 자, 여기 살려줘요. 일단 역전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저 하나 사도 들어갈 때 들어갔고. 입구 쪽 들어가면 입구 쪽에 역장 치죠. 역장 치면 트리플 버려야 네, 되고요. 여기서 여기서 자리 못 잡게.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일단 근데 히드라가 경장갑이라서 전면전 위험할 수 있는데 가시적 하나 때문에 약간 사도 인공지능 약간 어리버렸어요. 근데 네. 이거 사도 결국 사도 하나 나오게 되면 입구 쪽에 역장도 쳤거든요. 근데 공격이 잡았나요? 여기서 하나. 공항기 잡힐 것 같은데요. 공격이 잡았으면 한 번 더 네. 막으면서 잡혔죠. 여유 찾을 수 있죠. 네.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 자, 이제 와중에 몰아내야 돼요. 지금 박명호 박명호. 선수가 일본 히드라리스크를 돌려서 잡아낸 건 일단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사도 귀속 소환됐으면 네. 일벌레 다 죽었어요. 그렇죠. 분광기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게 본진 쪽에 가게 된 게 페인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입구 쪽을 역장으로 막아주고 트리플만 깼더라도 괜찮았던 거였는데 이건 어센션과 달라요. 사도를 찍느라 탐사정을 안 찍었거든요. 테크도 안 바꿨습니다. 이건 박영호가 일벌레 찍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타이트한 공격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네. 와, 그 잠깐이나마 가시적소 때문에 사도가 사거리 때문에 약간 조금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그 몇 초, 그리고 그 틈을 타서 히드라리스크가 파고들어서 분광기를 잡아낸 덕분에 이거 박영호 선수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을 넘기게 되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일벌레가 수비하는 과정에 꽤 많이 잡힌 것도 아니에요. 병력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호 선수는 가시적불까지 지어주면서 느긋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프로토스 입장에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막히자마자 올라오면 더 까다로웠겠다 싶겠지만 오히려 전 지금 박영호 선수의 판단이 더 좋아 보입니다. 가시지옥과 함께 맹독충이 되게 되면 지금 뒷마당의 가스, 트리플의 가스 채취 안 하는 프로토스가 사도만 찍어야 되는데 광전사만 찍어야 되는데 조합에서 밀려요. 네. 그래서 박용호 선수는 한 번 더 위험한 타임이 올 수 있습니다. 상대는 가스를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걸 걸고 올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 자신은 아직 맹독충 준비하려면 약간 시간 필요하고 가시적을 한참 뒤거든요. 한 번 더 위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병력과 지금 내려와서 공격하죠. 정자가 킬러들이에요. 확장기지 샤뉴 기동으로 좀 보내놓고. 히드라 8개와 맹독충 7개 나오기 직전까지는 버텨줘야죠. 근데 이거 네, 사도가 이동. 배가 먹히는 것도 안 돼요. 그다음에 맹독충 나오거든요. 공각기도 잡혔어요. 공각기도 잡혔습니다. 여기 하나. 아! 자, 맹도충은 녹았고 지금 위로 들어가면서 일단 스플래시 데미지 들어갔죠. 추가 일꾼 피해 좀 주고 있어요. 이쪽. 그럼 이 사도가 일벌레를 몰살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도가 빨리 놓겠는데요. 네, 17개. 17개 잡았거든요. 17기를 잡아냈으면 이거 약간은 묘해지긴 했는데 대신에 이미 저그는 올려놓은 테크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프로토스는 이제부터 다시 한번 가스 4개를 지어주면서 후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거 가시적골 완성되면 지금 공격할 수 있잖아요. 박영호는 지금부터 타이밍 잡고 올라가야 됩니다. 일벌레는 어차피 6시에 붙일 정도는 있거든요. 네. 분광기를 지금 방향은 좀 다시 생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박용호 선수가 적지 않은 피해를 받긴 받았으나 그래도 6시 쪽에 지어놓은 부화장 덕분에 애벌레가 조금 더 보충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테크는 올려놓고 피해를 받은 거라서 일단 병력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는 이미 앞서 나갔어요. 대신에 함부로 모든 병력을 보내는 것도 위험하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김준호 선수도 자신의 체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볼 수 있죠. 네, 이번에 예언자.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병력을 양쪽으로 나눠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견제 유지의 플레이가 아닌 거의 에비전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맞죠? 이 판단은 근데 여기서 보면 안 되죠. 하나는 살아야 둘 다 잡혔어요. 하나는 살아야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싸울 수 있어요. 네, 가시지옥까지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건 김준호 선수가 사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본진 쪽에 돌지공전사라도 생산해서 흔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사도로 앞마당과 6시 적쪽을 흔들어 주면서 뒷마당도 흔들어 놔야죠. 그래서 일부러 6시 쪽에서 계속 시선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쪽으로 수비는 되지만 저그가 잡아먹고 싶어서 빠질 때 그런 빈틈을 파고들겠다. 근데 사도가 또 누가요? 이러면서 원래 프로토스는 투로공 지어주고 불멸자를 찍어줘야 되는 게 정석인데 너무 가난하게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멸자 한 개씩밖에 안 찍히죠. 저그는 네. 안 흔들리면 안 흔들릴수록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김준호 선수는 김유진이라면 할 것 같은 걸 선택했습니다.
원래 말투죠? 11시. 이게 참 자신의 숙적을 꺾기 위해서 얼마나 분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 상대 선수의 그런 특성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써보겠다는 거예요. 네. 박영우는 지금 짜증 엄청 났거든요. 울분이 쌓였을 겁니다. 그걸 터뜨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조합 갖추고 원심골이 기다린 겁니다. 인구수도 어느 정도 찾고 사도도 걷어낼만 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냥 그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기 위해. 근데 네, 이거 중학생까지 11시 몰래 확장 의심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과감하게 중앙 확장 연결체 질문인데 저거 쿨하게 취소하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없는 척. 지금 네. 저거 지키려고 하다가는 이도저 다닐 수 있어요. 박영우는 저거 생각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트리플 가서 게임 끝낼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정면으로 들어가는 판단은 진짜 좋죠. 폭풍 사이 레노 시간이 필요한데 폭풍이 지금 두 방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네, 들어가요. 이쪽에서 더 세게 때려서 저가 정면 못 보게 해야 되는데요. 자, 뒤에 지금 히드라가 좀 있고, 자, 여기는 다시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쪽 파괴. 아 일단 로공에서 관측선이 나오긴 해야 됩니다. 프로토스 관측선이 되게 적어 보였거든요. 이렇게 리전 양상을 만들면서 흔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결국에는 11시를 돌릴 시간과 히드라 많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히드라 자, 많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잡아먹기 위해서 점사 하나씩. 네 이것만 막아내면 네 병력 갈무리 잘해서 정면차 더 파고 들어서 연결차 때릴 수 있죠. 프로토스 그리고 관측선하고 예언자 없습니다. 그냥 가시종만으로도 트리플 적국을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게다가 로봇공이 소리 하나가 파괴됐어요. 이렇게 해서 불멸자가 둘씩 나와도 막기 어려운데 하나씩 찍어서는 이걸 막기가 더 버겁죠. 그리고 원래 이제 히링링을 상대로 할 때 보이기 사이 폭풍이 나오기 시작하면 프로토스가 상승간이 이기는 건데 가시족이 나오게 되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저거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거의 충원명령 오기 전에 빠르게 이 라인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집중관 3개. 근데 또 여기에 폭풍을 다 쓰면 안 됩니다. 폭풍. 여기다 폭풍을 다 쓰면 히드라 못 받거든요. 네, 밀어냅니까 이번에? 안 보여, 안 보여야 막죠. 이건 박영우가 잡았습니다. 네. 그 자, 잠깐의 히드라까지 타이밍. 왔어요. 여기서 합류되지 않은 그 타이밍에 좀 듣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정말 그 찰나의 타이밍이었는데 박영우가 정말 잘 잡아낸 거죠. 제제 오늘 4강 1경기 2경기 전부 다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집니다. 역시 하시시아스 슈퍼로 토너먼트예요. 네, 박영호 선수가 얼마나 우승을 하고 싶은지 와 이게 2위의 선취점을 2번이나 내줬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전환 분석을 정확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 입장에선 단점이 나왔죠. 항상 말씀드리는 이겨갈 때 정말 유리할 때 신내다가 지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이그랬습니다. 트리플 지역 쪽에서 계속해서 정면 쪽으로 때려주고 있을 때 사도가 본진 쪽에 가지 않았다면 사실상 분광기도 안 잡혔을 것이고 추가 병력 사도가 생산되면 지지가 나왔을 건데 본진 쪽에 갔다가 조금은 허무하게 이게 막혔어요. 네. 자, 오늘 박영우 선수가 지금 따라붙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경기, 2경기에서 깔끔하게 판짝으로 박영우 선수에게 위기감을 선사했던 김준호 선수가 오히려 쫓기게 됐어요. 네, 박영호 선수가 잘해줬던 건 정말 그 짧은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전 세트에서도 그 순간 가시적수의 그런 그 배치 이런 것들 덕분에 사도의 그런 그 화력을 약간 좀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었고요. 네. 이런 작은 꼼꼼함이 모이고 쌓여서 이런 경기를 뒤집어낼 수 있습니다. 결승에 올라갈 주인공이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5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uper Tournament Season 2. 최종 5세트 대결 어비셜 리프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그 박영우 Dark. 내중 경기 찾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주도권 잡고 분위기 만든다면 힘들어야죠. 이에 맞서는 빨간색 프로토스 김준호 선수. Root Gaming Hero. 오늘 초반의 분위기 좀 매우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경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박영우 선수가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1세트부터 4세트까지 사실 분위기는 다 김준호 선수가 좋았어요. 근데 3, 4세트를 따라 잡혔으니까 5세트의 분위기는 박영우가 이미 웃고 있죠. 이럴 때 이걸 깨 부실 수 있는 전략적인 카드 하나 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확실히 여기서 쓰러뜨려야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역수입을 허용해서는 절대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코너에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몰려니까 이게 승패 정도였으면 뭐 그럭저럭 견딜만한데 승승패패면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와중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전략을 실수 없이 보여줄 수 있느냐. 근데 이건 정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근데 큰일 났죠. 이거 입구 쪽에 심시티 잘못했습니다. 원래 이거
수정탑도 사실 위쪽으로 해서 완전 입구 쪽을 틀어 막고 싶었을 것 같은데 탐사정이 관문 아래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빠졌어요. 그럼 원했던 심시티가 아닌 다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저렇게 좁은 입구 쪽을 열어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글링이 양방향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거 진짜 심시티가 약간 난해한데 저걸 어떻게 다시 수습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수정탑을 하나 더 지어도 이거 심시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저거 깨야 돼요, 수정탑. 나중에 관문 같은 걸로 아래쪽을 확실히 막아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김준호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투간 시작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관문 유닛으로 이득 보려고 하게 되면 저기 뚫려있는 심시티가 되게 애매해 보이거든요. 오? 근데 황혼우에? 황운우예요. 그리고 이거 탐사정 빠지는 거 보면 암흑기사도 가능하죠. 가능할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심시티가 잘못되면 수비력이 떨어지잖아요. 수비력이 떨어졌다라는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공격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다. 예. 이거 근데 황혼우회가 올라갔을 때 박영호 선수가 사실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저그를 상대로 프로토스가 최근 주도권을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예언자 시작이었어요. 무반으로 상대방을 다 보면서 맞춰갖고 압박을 줬기 때문인데 너무 이거 무난하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정찰 타이밍을 일부러 맞췄습니다. 바로 들어가게 되면 저그가 뭘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없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볼까봐 일부러 딱 3분 맞춰가지고 들어가 본 건데 네. 앞마당 가스 수급 정도만 확인을 했거든요. 암흑 점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거 집정관 드랍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글링이 본인 쪽에 들어가게만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아직 대군주도 안 찔렀기 때문에. 추가 관문 들리죠. 로공도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심시티를 보게 되면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수정탑을 파괴하고 다시 복구하는 이런 심시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 다 막히는 거라서 운영 자체가 어렵고 지금 여기다가 건물을 결국 다 투자하는 건 뒤에 없어요. 김준호 선수는 어쨌거나 실수도 경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는 공격을 한번 퍼버됩니다. 네. 그래서 박영호 선수 조금 더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해 주네요. 바퀴속을까지 지어주면서 이건 어제 이병렬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바퀴개별충으로 버티다가 군단 수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너무 쉽게 걸리고 있습니다. 대군주가 정찰하는 거 플러스로 저글링이 9시 적 갔는데 트리플이 없었거든요. 아 이건 예언자 시작이 아니구나. 관문 시작이다 하면 바퀴속을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암흑 선수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본강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진짜 시리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거 운영을 간다고 해도 앞마당 쪽이 너무 난해해요. 저 수정탑 하나 파괴되면 마비되는 건물이 많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나중에 복구를 해주려면 또 둘 이상의 수정탑을 또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스로서는 절대로 이 지역까지 적의 병력이 오게 허용해서 안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정쩡한 운영을 생각하지 않고 있죠. 분광기를 2개까지 바로 찍어주면서 본진과 함께 흔들어줄 생각이 있는데 이럴 때 박영호 선수가 바퀴 찍은 게 최고의 판단인 거예요. 프로토스가 이런 식으로 찌를 때는 사직경관으로 돌직광전사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바퀴를 찍게 되면 광전사의 생각보다 안 흔들립니다. 이거 분광기 2기 뽑아서 집정관 4개를 준비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김기아 선수가 연습했을 때 찾았던 패턴 중에 하나인데 대신에 이게 컨트롤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제가 연습 때 한번 해보려고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서 해봤는데 저 손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하면서 어려워요. 광물이 한 1500 남더라고요. 네, 진짜 기본으로 그러니까 패시브로 1000원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도 구현하기 어려운 빌드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이걸 김준호 선수가 지금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개념이라는 건 분명 존재해요. 집정관 2기가 딱 본진 쪽과 앞마당 지역 2개 들어갔을 때 바퀴가 8개씩 배치되어 있으면 막는 건데 바퀴가 5개에서 6개 정도 있으면 집정관 2기가 이기거든요. 그런 개념적인 플레이는 김준호가 분명히 압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컨트롤이 가미가 돼야만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겠죠. 네. 자, 빈틈을 찌르기 위해서는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 네. 포자 촉수에다가 바퀴가 나와 있어요. 불광기가 2개 집정관이 4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저그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병력 배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바퀴 8개가 있더라도 집정관이 이길 수 있게 광전사로 시간을 벌려는 건데 이런 판단은 좋습니다. 이미 트리플 쪽에 연결체와 함께 돌진을 눌러놔서 바퀴만 찍고 있는 저그를 상대로 프로토스 체제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래도 잘은 자, 견디고 있어. 아직까지는 여기도. 컨트롤이 정말 완벽하게 자, 양쪽 들어가면서 컨트롤이 양쪽 왼쪽 컨트롤. 각이에요. 광물도 안 남아요. 예, 양- 컨트롤 싸움입니다 이거. 양 선수 모두 똑같습니다. 저 차원 관계를 잡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프로토스도 똑같아요. 여왕을 끌어내면서
저 차원 관계가 대놓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거 분광기에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이제 집중한 두 개는 견제가 아니라 센터로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로도 이득입니다. 자, 소수의 컨트롤러. 소수의 강전사를 계속 찍어주고 있는데 이걸로 바퀴를 쓸어주고 있잖아요. 열리고 있어. 스탠스 싸움 갑니까? 이번에 들어가서 양쪽 컨트롤. 여기서 더 이상 여왕 잡히면 여왕이 잡히면 네, 여왕 잘려요. 이후에 차원 관계 아케이드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또 들어가죠. 그리고 결국 집중한 두 개로 바퀴를 다 녹여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컨트롤러. 여러분 이제 본진 쪽에다 광전사 생산해서 밀 수 있죠. 네, 본진 다시 쪽에도 한번. 광전사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저그가 일벌레를 불려줄 타이밍을 아예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만 찍고 있는데 바퀴만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집중관을 빨리 끊어줘야 돼요. 한 개 정도씩 줄여주는 건 진짜 좋은 겁니다. 성원데우스는 집정관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요. 자, 소환하고 지금 여기도 싸우고 있어요. 프로토스 이미 불멸자 찍고 있거든요. 네. 집중관 싹 다 녹이더라도 저가 역동 네. 타이밍을 못 잡는 건데 김준호가 컨트롤이 너무 완벽해요. 지금 원래는 이게 저그가 바퀴를 한 번 찍어놓고 그 바퀴만으로 집정관을 막아야 그 다음 테크 유닛을 뽑는데 이게 막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었었던 그 바퀴가 못 버티게 되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바퀴를 더 찍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그의 테크는 너무나도 꼬였고 상대적으로 불멸자가 준비가 됐을 때 이걸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야, 이제 불멸자가 지금 갖춰진 상황이고 추가로 하나 좀 더 나옵니다. 거기다 기사동 기록 보관소가 완성이 되게 되면 고위기사 지금 찍을 수 있는 가스 넘쳐나거든요. 집정관이 2기가 아니라 4기가 아니라 6기가 나옵니다. 이거 근데 암흑기사 위주로 견제를 하고 집정관으로 흔들 때 광물이 못해도 한 6, 700은 될 줄 알았거든요. 단 한 번도 500을 안 넘었어요. 네. 진짜 완벽하게 구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건물도 좀 잘 올려주고 업그레이드도 잠시 후에 완료가 됩니다. 거의 프로토스가 지금 찾아낸 빌드 중에서 가장 이스타에 가까운 빌드가 바로 이 빌드거든요. 사집정관 견제를 해주면서 트리플 돌리고 물량을 갖추는 이 빌드가 진짜 까다롭고 연습 때 그냥 집에서 있을 때 컨트롤하기 쉽잖아요. 그래도 네. 자원 막 1000 이상씩 남게 되는 빌드인데 광전사까지. 그 꿈의 빌드를 완성하기 직전에 왔습니다. 네, 변력 갖추고 좀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면 김준호 선수에게 막아야 되는 박영우 선수거든요. 분단 속주를 찍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김준호가 좋습니다. 이건 네. 지금 병력적인 양이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밤멸충으로 이병렬 막아내야 되는데 화력면에서 이전에 뒤처진 모습이거든요. 수비가 나왔을 때 저 풍광기를 잡았기 때문에 수비가 됐는데 네. 지금은 히드라가 없으면 이 풍광기를 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김준호가 들어가는데 여기. 침착하면 됩니다. 여기서 무리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도 한번 일점 더 더. 생산해주고 싸워주면 샤면을 소환해 여기서 풍광기를 따라 근데 이거 불멸자 아케이드까지 가능하거든요. 김준호라면 그렇죠. 기다려 게다가 집정을 합쳐야 되면 안 돼요. 집정을 합쳐야 되기 전에 빨리 뚫어야 돼요. 방시구. 점사로 합체돼서 나왔어요. 근데 식충쿨 빠졌고 아케이드 기가 막힙니다. 네, 여기 3개, 자, 3개, 대신에 6개 아케이드 위상 모드를 못하게 돼. 위상 모드를 못하게 추가선을 나왔다면서 지금 여기서 추가선 되면 여기서 몰아내고 자리 있어요. 잡습니다. 여기 치면은 또 소환인가요? 이미 저그의 일벌레보다 탐사성이 네. 많았던 시점에서 조합을 깬 시점에서 이건 경기가 끝났죠. 자, 피지컬 싸움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뭐 놀라운 멀티태스킹 능력 김준호 선수 GS 슈퍼토너먼트 2회 연속 결승 진출. 김준호 승승패패 정말 심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힘든 그런 그 상황에서 가장 구형이 해내기 힘든 집정관 빌리를 꺼내들었는데 그 빌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네. 네, 분명히 2개를 통해서 이 양쪽으로 자원도 남기지 않고 이 컨트롤에 매진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양방향을 컨트롤하면서 플러스로 앞마당의 병력 생산 플러스로 멀티까지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까지 돌려줘야 되는 4가지의 플레이를 동시에 해내야 되는 건데 손이 마치 4개인 것처럼 그걸 한순간도 쉬지 않고 완벽하게 해냈다는 건 결승 갈 자격을 갖췄고 우승까지도 네.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는 맨 마지막 경기에서 이 피지컬 싸움을 꺼내 들었어요. 네, 사실 승승 이후에 이제 2연 패배를 겪게 되면서 느꼈겠죠. 아, 정말 박영우 상대 대단하다. 나도 준비 열심히 했는데 박영우 선수 역시 프로토스전에 정말 대가답게 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여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평범하게 경기를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또 시작부터 꼬였어요. 앞마당 입구 심시티가 어긋나게 되면서 분명 쓰고 싶었던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네. 내가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입사가 하나 있다면 딱 사집정관 빌드 하나인데 그걸 선택했는데 와, 이걸 100%로 구해낼 줄이야. 정말 네. 김준호도 승부사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승부사의 면모를 이번 5세트 경기에서 지금 보여준 김준호 선수입니다. 김준호 선수가 결승 진출을 하면서 최종 결승 매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병렬과 김준호 선수의 대결이에요. 서로 간의 상대 전적이 정말 박빙입니다. 21대 25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병렬에게는 블리츠컨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목숨을 걸어야겠죠. 이병렬과 김준호 선수의 결승전 잠시 후 함께하겠습니다. This is the time we